이전형은 엄청나게 셀 겁니다. 이전형은 엄청나게 셀 겁니다. 안녕하세요. 입시가 준 여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 청시 건국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 490명, 584명, 다군에 117명 등 총 1191명을 선발하는 1200명 미만의 선발로 학교의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인원수를 선발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바로 학생부의 비율이 가나다군에 각각 10%씩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디자인 학과들을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가 학생부가 10%, 수능이 90%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된다는 점. 그다음에 나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위에 상위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상위 학교들 쓰기에 조금 점수가 모자라요. 그런 경우에 건대를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대를 좀 애매하게 생각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썼을 때 넌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런데 너가 만약 여기 있으면 너의 학생부를 내가 봐가지고 너를 최대한 뽑아줄 수 있게 할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건대를 쓸 수도 있다. 그렇게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포섭하려는 그런 목적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독특하죠. 왜냐면 대부분 다 수능 100 전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이 발생한 모집 단위의 정시 모집군, 기초생활 차상위, 농어촌, 특성화고교 졸업자의 경우는 수능을 전체 퍼센테이지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다군에 있는 특성화고조 재직자의 경우에는 서류 70에 교과 30으로 해서 10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을 안 보는 거죠. 고졸 재직자분들이 수능을 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선발하고요. 제가 재작년까지는 이전형에 대한 서류도 많이 준비를 드렸는데 올해는 그 건강상 이유도 있고 또 올해 이제 면접 컨설팅에만 몰입을 하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알고 있는 학과가 기초 디자인으로 연출 제작 학과가 스토리보드로 바뀌었다. 근데 저는 그냥 기존께서 나왔던 것 같네요. 학사구조 개편은 예전에 수시 때 한번 설명드렸죠. 사회환경공학부랑 기술융합공학과를 합쳐서 그냥 사회환경공학부로 바뀌었고요. 기계공학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를 합쳐서 기계항공공학부로, 소프트웨어융합학부도 이제 두 학과를 합쳐서 컴퓨터공학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학원이 신설돼서 기존에 경영대학 내에 있었는데 부동산과학원으로 분리가 됐고요. 정원조정과 관련해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씩 늘렸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생물공학과를 8명이나 줄여버려서 작년에 전형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문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형별 지원 자격 요약.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외고가 농어촌을 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지금 볼 부분은 뭐냐면요. 그 전형별 모집 인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중적으로 과목별로 유리한지 이런 것도 살펴볼 겁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지금 나구 주로 좀 많은 인원수가 있다는 거 아까 우리 총 인원수 보면서 확인을 했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다군에 있는데 이전형은 엄청나게 셀 겁니다. 다군에 워낙에 학교들이 적기 때문에 가나군에는 서울대나 연세대 적고 다군에 건대를 적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 학생들에게는 아마 저는 지원 안 시킬 겁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 다음에 좀 매력적인 학과로는 나군에 있는 사회환경공학부가 있고 인원수도 많고 또 80명 선발한 전기전자공학부는 가군에 있는데 자, 이렇게 가군에 가게 되면 나군에는 훨씬 더 센 학교를 써서 가군을 먼저 붙어놓고 나군으로 옮기는 전략을 쓴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특히 전기전자공학부, 화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모두 마찬가지고요. 기계항공공학부도 역시 가군에 쓰면서 나군을 더 높은 학교를 쓰는 게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가군을 최상위로 쓰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국제무역학과를 좀 잘 봐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과를 나군으로 빼놓으면서 국제무역학과랑 글로벌비즈니스학과를 가군으로 뺐는데요. 가군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이 국제무역학과가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군에 이렇게 몰아놓고 이 학과만 빼놨다는 건요. 그만큼 나군에 있는 다른 대학으로 쓸 높은 점수대 학생들을 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군에 경영학과가 있고 가군에 기술경영학과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영대에서 떨어져 나온 부동산학과가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저는 이전형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한국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건대처럼 이제 부동산학과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쪽에 지원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KU 융합과학기술원이 주로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독특한 점은 줄기세포재생공학과는 아예 수시에서만 선발하고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상어생명과학대학은 나군 위주로 선발을 하고요. 수의과대학은 가군인데 가군에 배치를 함으로써 나다군의 다른 의대를 쓰거나 한의대를 쓰는 학생들
이쪽도 쓰기를 바라면서 가군에다 배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되게 인기 있죠. 이쪽의 학과들 나군에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현대미술학과부터 뭐 기초 디자인 스토리보드 쪽은 가군에 있다는 점.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뭐 수능 100%가 아니니까 다른 여타의 조정값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범대학도 잘 나와 있네요. 교육공학과와 체육교육학과 잘 봐주세요. 체육교육과가 25명이고 교육공학과가 13명이고 상당히 많은 선발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별 안내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시면 전형 방법은 일괄합산로 나오고 있고요. 일괄합산 그리고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가 10, 90 이제 이거 앞에서 봤던 거랑 같죠? 의미가 있는 건 과목별로 어떻게 비율이 되는가니까 자, 여기 나오네요.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비율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부터 보면 되겠죠. 지금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가 들어가고요. 영어랑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 점수가 들어가고 한국 영역에서는 100분위별 변환 보정 점수가 들어갑니다. 정말 까다롭죠. 이것도 저희가 이제 건대에 따로 그 프로그램 세팅하면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던 전형 중에 하나예요.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 지금 인문 1의 경우에는 30%가 국어가 들어가고요. 가형은 없고 나형에서 25,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어느 쪽이든 간에 25, 그리고 영어를 15%, 한국사를 5% 이렇게 반영하는데요. 국수, 영, 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으니까 30, 25, 15, 25, 5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한국사 5%면요 사실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셔야 돼요. 한국사를 너무 망치신 분들은 건대를 쓰기가 어렵겠죠. 자연계열은 1과 2가 있는데 자, 인문계열도 비교해줘야죠. 이 국어에서 5%를 깎아서 25로 하고 나형을 30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경영대학이나 이런 좀 수학을 좀 중요시한 학과들은 그 수학의 비중을 높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같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35% 하는 자연계열 1이 있고 그다음 수학을 30%라고 과탐을 30%로 하는 자연계열 2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내가 잘 본 것에 점수가 높은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세팅을 할 때 꽤 까다로웠던 게 가천대랑 건국대였어요. 왜냐면 저렇게 반영이 나눠져 있고 가천대도 1, 2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유리도를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2019년에 정시권 세팅할 때 그 유리도 분석이라는 걸 새로 만듦으로써 그 영어의 변환 점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영어를 저렇게 바꾼 게 굉장히 정시 컨설팅의 사교육을 더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어를 이런 등급별 환산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되게 그냥 다른 과목이랑 똑같이 4%에게 1등급 주고 뭐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그렇게까지 막 유리도 분석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점수대로 잘라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 배정 점수까지를 따져보려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만점이네요. 네, 확인하시고요. 이 앞에서 봤던 강원대는 어땠나요? 4등급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점수를 줬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유리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반영해서 유리도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긴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갈아 넣은 그 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보고 제가 이제 경쟁률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경쟁률 분석은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를 보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